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 풀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약속드렸던 대로 방화범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되게 견고하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감시망을 뚫고 우리 몸에서 불을 지를 정도니 쉽게 볼 상대가 아닌 것 같은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몸속에 나는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일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염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상처 나면 왜 빨갛게 붓고 욱신욱신 아프고 나중에 막 노랗게 고름까지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염증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혈관 내벽에 있는 그 염증을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거고요. 염증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만들어 놓은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온몸에 불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혈관에 상처가 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싶지만 또 생각보다 이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로 그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세균 독소, 당화, 물리적 손상, 산화 이렇게들이 모두 방화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지껏 지방을 많이 먹고 그 지방이 혈액에 이제 과도해지면서 그게 이렇게 쌓이면서 그게 이제 심혈관을 막고 그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 독소. 이게 좀 의아해요. 혈관에 세균 독소가 들어갈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어떤 경로로 도대체 타고 네. 들어가는 건지 의아한 점인데 진짜 의외의 포인트예요. 바로 우리의 구강 건강과 직결돼 있습니다. 우리 잇몸 염증이 체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원인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치주염 때문에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염증 증상이 생기는 걸 바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치주염으로 인해서 혈액이 감염이 되면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 혈액의 일부가 되는 거고 구강 내 염증으로 인해서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혈액을 타고 우리 내부로 이렇게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치주염 같은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자극으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당연한 거죠. 이제 면역 자극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혈액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혈관면에 약한 부위가 있으면 여기 들러붙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게 군대를 보냈는데 일부 군인들이 약간 새서 어떤 동네에 있는 바늘도둑을 잡으러 간 거죠. 약간 물론 1차적으로 혈관 벽이 약해져 있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이렇게 뭔가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과잉 진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자료로 논문이 이미 발표되어 있어 이 구강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구강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칫솔질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단 거 안 드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혈당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술도 여러분 술 드시면 잇몸에 염증 엄청 바로 알아요. 네, 그 제가 산증인 양치할 때 벌써 피가 딱 나잖아요. 그다음에 고혈당과 염증 완전 환장의 짝꿍이죠. 환장의 짝꿍. 그리고 흡연 역시 구강 위생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고 사실 흡연자분들 치아 상태 아주 좀 강박적일 정도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흡연은 이 구강 위생과도 관련이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염증 유발 요소를 꼽을 때 바로 이 흡연을 꼽는데요. 흡연의 나쁜 점을 꼽을 때 저희가 보통 구강암, 후두암, 폐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바로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 몸속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좀 와닿지도 않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혈액 속에 이것들이 존재하면서 일으키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킨다는 점이에요. 활성산소라는 이름 자체가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뭔가 되게 좋은 산소일 것 같잖아요. 네, 느낌이. 활성이 있는
이렇게 산화된 LDL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혈관 내벽에 파고들어서 혈관 내벽을 막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염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면서 LDL을 되게 많이 거론을 하는데 LDL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산화 손상을 받은 LDL이 나쁜 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게 흡연. 네. 흡연으로 손상받은 LDL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흑화한 흑화한 콜레스테롤인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러니까요. 네. 악마로 변신을 한 거죠. 그리고 흡연의 나쁜 점만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니코틴 같은 담배의 독소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그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이렇게 두근두근 박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진짜 우리 몸이 제일 죽을 때까지 가장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심장. 다시 말하자면 심장이 한번 이렇게 펌프를 할 때마다 이 혈액이 혈관 내벽을 한 번씩 빡빡 밀어주잖아요. 그럼 혈관 내벽을 한 번씩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혈압으로 때려주면은 사실 얘네들은 너무 튼튼해서 잘 버텨줘요. 근데 문제는 고혈압, 혈압이 올라갈 때 이제 너무 과도한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혈관 내벽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1등 책임자는 바로 이 혈압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혈압을 그럼 도대체 누가 올리냐 이걸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흡연이 끼치는 영향도 크지만 나트륨과 칼륨 섭취의 불균형이 또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 때문에 짜게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맞아요. 하지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섭취 균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나친 과당 섭취로 인한 요산 레벨의 증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신장의 염증, 호르몬 과다 분비 이런 애들이 모두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요소 중에 하나 당. 그러니까 설탕을 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혈압에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 자체가 염증 유발이 원인이 되는 설탕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도 이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그러면 당분을 근육으로 저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과도해지면.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자주,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몸이 당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당은 지방 조직으로만 가서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비만의 과정인 거고 그러다가 지방세포조차도 이제 그만 좀 넣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상황. 그래서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퍼부어도 모든 세포들이 당을 거절하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심혈관과 콜레스테롤 이야기하다 왜 또 갑자기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그놈의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역시 심혈관 질환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내 인슐린 분비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하게도. 네. 근데 이 인슐린 자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혈관벽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거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네. 혈압이라는 게 파이프 지름으로 그 압력 측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크면 압력이 낮아지고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혈관벽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아니라 오로지 인슐린 하나 때문만 해. 네. 이거 좀 놀라웠어요. 네, 저도요. 신장에서 나트륨 재흡수 역시 인슐린이 하는 일인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신장에서 나트륨 흡수가 많이 되면서 또 수분도 많이 이렇게 품게 되잖아요. 그쵸. 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혈액 양, 아까 압력 자체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혈관도 좁아지고 혈액 양도 많아져서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더하기가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이 인슐린이 몸속의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포화지방을 많이 먹거나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음으로써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당분을 많이 먹고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또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전에 포화지방 섭취가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린다고 했고 그거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데 또 이건 왜 안 된대? 그러니까 여태까지 콜레스테롤 나쁜 놈 아니라고 계속 해놓고. 좋다고 해놓고 그렇죠. 네.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내에 중성지방 수치가 오르게 돼요.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는 당분, 특히 과당을 많이 먹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오르게 돼 있거든요.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LDL 수치는 B타입이라고 불리는 작고 총알처럼 단단한 이 비비탄 총처럼
단단한 LDL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LDL을 저희가 크게 A타입, B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화지방 섭취가 많아질 때 주로 생성되는 A타입은 솜사탕처럼 크고 보송보송한 LDL이고 이 자체는 혈관 내벽에 큰 위해를 끼치지 못하는 LDL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좀 전에 키슬님 설명대로 당분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B타입은 혈관 내벽에 손상을 굉장히 잘 주는 타입이라고 해요.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더라도 이 심혈관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완전 정반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분을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반응이 또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조금 전에 말했던 비비탄 같은 B형 LDL이 산화 손상을 받기가 훨씬 더 쉬운 환경이 되고 또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화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알도 문제였는데 총알이 폭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산화가 되는 바람에. 뿐만 아니라 이 당분이 진짜 단점이 정말 많은데 장점이 있긴 한가요? 글쎄요. 에너지원? 당분의 최대 단점. 바로 그 당화 생성물에 대한 위협입니다. 네. AGS라고도 네. 부르는데 그 과도한 당분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이 최종 당화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은 다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인데 여기에 당분이 들러붙으면서 이 일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당이 붙어서 변신한 이것도 흑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네요. 단백질 또한 이 염증의 유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먹던 그 수많은 당분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던 거를 우린 진짜 꿈에서 모르고 맛있게 먹었죠, 지금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진짜. 당분의 나쁜 점은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제일 큰 요소. 비만이죠, 비만. 이 비만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우리 몸에 품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그 지용성 독소 때문이에요. 저희가 다음 도서, 호메시스라는 도서에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설탕이 우리 몸에 끼치는 나쁜 영향들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뭘 듣고 있었나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표를 보시면 설탕은 인슐린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지방을 증가시키고 혈중의 LDL을 증가시키고 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설탕 그 자체가 또 당화 노폐물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이게 모두 혈관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 진짜 무섭습니다. 설탕만 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지방도 문제가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네네. 건강하지 않은 지방들인데요. 저는 지방이 누명을 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나쁜 지방도 영향 아닌가 그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트랜스 지방, 산화된 지방, 오메가6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면 먹는 플라스틱. 이 표현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이거 그 제이스폰 박사님 책에 나오는 진짜 그분 천재예요. 이 유해성에 대해서는 비단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온 몸에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지방이라는 점이고 마가린, 쇼트닝 등 불포화 지방인 이런 식물성 지방을 완전히 강제로 굳혀놓은 거죠. 이제는 마가린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아요. 저도요. 네, 마트에서 마가린, 뭐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건강한 어쩌고 막 이런 패키지에 써 있는 거 보면 너무 소름이 끼치죠. 뿐만 아니라 이 여지껏 건강에 탈을 쓴 식물성 기름 그 자체도 사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위험한 지방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이유인데 이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산화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거를 되게 학구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재미없어하고 여지껏도 재미없긴 했지만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이 산화된 기름의 독성을 어디서 느끼냐면 진짜 청소 잘 안 하는 낡은 치킨집 그 네네. 안에서 나는 기름 쪘네? 네, 저는 마트에서 요즘 많이 느낍니다. 마트에 왜? 마트에 가면 핫바 같은 거 만드시고 아. 네, 핫바, 닭강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화된 지방의 냄새 딱 맡아도 뭔가 독성이 느껴지는 맞아요. 이거를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내가 몸이 건강이 안 더러워지는 좋아지는- 느낌? 네, 맞아요. 이 식물성 지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너무 높다는 것 자체가 또 한 문제가 되는 거고 과도한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걸로 인해서 체내 오메가6 레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물성 기름이 다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성 기름도 있는데 바로 코코넛 오일 같은 포화지방이제 식물성 기름들 이 경우에는 이제 산화 손상 걱정이 없죠.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고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제 불포화 지방 연결 부위가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오일이 있는데 바로 올리브 오일이랑 아보카도 오일 같은 그런 식물성 기름은 저희가 먹어도 괜찮은 어느 정도는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방화범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처음 보여드린 표에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나눠놨었는데요. 네.
여지껏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신체적 스트레스를 여지껏 알아봤던 거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네. 원인이에요. 이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가장 쉬운 예를 생각하면 저희가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뒷목 딱 잡으면 회장님 쓰러지는 그 뒷골 땡긴다면서 이렇게 뒷목 잡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하면 막 심장 막 움켜쥐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뒷목 잡고 심장 잡고 하는 게 완전 직결타로 이렇게 심혈관 쪽에 영향을 빡 주는 게 스트레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막 으악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뭔가 혈압 올라가는 거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게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런 급성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급성은 어떻게 보면 바로 증상으로 딱 나오니까 맞아. 오히려 그냥 병원에 빨리 구급차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죠. 현대인들의 이 만성 스트레스가 해결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원인으로는 또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애를 쓰다가 결국 이제 몸이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감, 의욕상실, 무기력증, 넉다운, 탈진 뭐 이런 번아웃 이런 것 등등등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박수시듯 짝 소리가 났을 때 뻥 터지는 거죠. 저희가 항상 라이프 스타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식습관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렇게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또 열심히 해주시는 이 삼박자가 고루고루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에 충실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든지 다 여기도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의 한 방법이자 적절한 운동도 하고 식단 단 거 먹지 말고 이 잘 닦고 이 잘 닦고 잠 잘 자.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어려운 얘기로 1시간 동안 결국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 우리가. 다시 갑시다. 그래도 또 우리는 어른으로서 뭔가 우리의 또 좀 더 어려운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다음 그쵸. 주에는 그래서 식단은 어떻게 하고 또 영양제 같은 건 어떻게 먹는 게 과연 우리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쉽게 좀 더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